네, 안녕하십니까. 더 코어 통합과학의 김동희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통합과학에서 더 코어 중심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자체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 3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분석이라고 하여서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은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 교과 과정 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중점이 되는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점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제 수업 대상을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업 대상은 중등과 고등을 좀 연계하고자 하는 친구들, 특별히 기초 과정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좀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번 수업에서 이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이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코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중등부터 고등까지 계속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가르치고자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 과정이 15개정에서 22개정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정에서 이제 단위수, 다시 말해서 시간 단위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교과 학점제로서 이제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별히 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전체 1등급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등급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추어서 좀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던 시스템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이제는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이제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진정한 통합 자체를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합과학이 원래는 1년 과정으로서 이제 대단원이 총 4가지 단원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단원들이 이제는 2개로, 다시 말해서 1학기, 2학기 파트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이 총 4가지 단원은 그대로 들어가는 대신에 과학의 기초와 과학과 미래사회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의 기초 같은 부분에는 단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리 1과 지구과학 2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 일부 합쳐져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과 미래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병원체,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 어떤 문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항 자체가 조금 쉽게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고자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량과 단위 그리고 정보와 신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보와 신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단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물리원에서 이야기했던 IS 체계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정기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파트가 사실은 많이 변형이 되어서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과 2로 이제 가보시면은 에너지 추리 파트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등 과정에서 나왔고 그 다음 화학 원의 과정으로 사실은 연계되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통합과학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심적으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좀 해석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기체와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에 있던 부분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이제는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예시 문항들을 가지고 저는 좀 2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신유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량과 단위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구 파트, 그 다음 생명 파트, 화학 파트 각각 핵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단위 자체로 연결해서 이제는 문항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 파트에서 말했던 인공지능 파트입니다. 근데 자료 자체가 사실 새롭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 습도나 이슬점이라는 개념들을 사실 문항 자체에 이제 자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항들을 지금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문항 자체가 복합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을 이제 볼 건데 사실 이 문제 유형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호상철강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중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나왔던 부분이고 산화 헤모글로빈 여기는 이제 화학 파트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화학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과학, 생명, 화학이 모두 다 합쳐져서 나온다라는 게 이번 교과 과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유형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화생지에서 각각 유형별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기 유도판트 계속해서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사실 괴롭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역학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22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24학년도까지 역시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도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 중화 반응은 중학교 때 다루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처음에 접할 때 너무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은 도표와 그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하여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 모두 다 나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문항은 당연히 정말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능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는 역시나 이제 나오던 유전자와 단백질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나 동일하게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제 스펙트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지구과학으로 넣기는 했지만 사실 모든 영역에서 다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문제 자체가 지구과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역시나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중요시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결국 기존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조건 꼭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당연히 패턴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수업은 저는 이제 쉽게 이해하고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쉽고 기본기를 쌓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공감이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통합과학 1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이 이제 화학 파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제 중등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에 주기율표와 관련된 내용, 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원에 나오는 부분이 연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학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원과 당연히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부분에서는 산화와 한원 그리고 산연기와 중화 반응이 당연히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중화 반응 파트가 앞에서 봤다시피 문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산화하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 개전 이전에 나왔던 문항들이 좀 변형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강남 상구에 있는 학교들은 예전에 나왔던 문항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의고사 문항들을 변형시킨 문항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항들을 좀 같이 연습을 하여서 패턴화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발전과 에너지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과 과정에 변화되면서 수송 파트는 사실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자기 유도 파트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괴롭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커리큘럼은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주차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1학기 부분에서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 그리고 2학기 부분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제 수업 구성인데
먼저 저는 사실 테스트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누적 테스트를 먼저, 리뷰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리뷰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전 주차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좀 복습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이전에 먼저 공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저는 테스트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정리한 이후에 25문항에서 좀 알파로 좀 몇 문항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항들을 이제 저희가 시험으로 볼 거고요. 특별히 저는 소단원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1학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뒤쪽으로 갈수록 사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핵심 유형은 지속적으로 시험 볼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나오는 기본 유형들을 좀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은 2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50분씩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문제 유형과 그다음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이제 정리를 한다면,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사실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내용들을 볼 것이고, 그 내용들을 PPT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여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자료,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지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건지 통합과학 연구소와 같이 연계하여서 개념 교재 그리고 주간지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고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별 기출 문항들을 이제 모아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내신을 할 때 진행을 할 것이다.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 출판하는 교과서 중에서 교재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만 모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화려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그림 자료를 통하여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프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아서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X축과 Y축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갈 수 있도록 개념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는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기출문항들에서 꼭 필수적인 유형들이 테스트 문제로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에 관련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스피노프라고 저희가 하여서 수업 전후 1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1시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필수적인 거는 전 30분별로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데, 30분별로 하나의 이제 필수적인 유제, 그리고 그 유제를 바탕으로 하여서 유사 문항들을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업 전에 하는 1시간은 이 전주차에 배웠던 유형들을 배울 것이고, 수업 후에 1시간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로 하는 문제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카톡을 통해서 사실 24시간 질문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이제 질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있는데, 문항 자체가 사실 어려워지다 보면 카톡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는 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줌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영상이나 그 다음에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는 풀이 영상들 다음과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코어 개념이라는 주제하에 11월 17일부터 총 7회 수업 진행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특별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센셜 더 코어, 필수적인 개념은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